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능력 부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저랑 오늘 처음 시작할 부분들은요, 농협과 관련된 이런 채용시험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NCS, 그 다음에 어휘 관련된 그런 스터디 부분을 같이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들 보시면은요, 자, 8페이지 농협 채용시험 안내가 있어요. 자, 요것들 뭐 채용 절차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와 같이 공부하시게 될 부분들은 필기 전형 중에 직무능력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NCS에 기초한 여러 가지 언어능력, 수리력, 추리력 이런 파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런 식으로 직무 능력을 수행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영역별로 문항 시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보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크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영역 보시면 1영역의 언어 능력은 22문항에 20분 배정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20문항에 14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에 정확하게 좀 몰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들, 요령 같은 것들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좀 숙지를 하시면서 풀이 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답안 마킹 시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먼저 NCS와 이런 어휘력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58페이지부터 되는데요. 꽤 많은 부분이 이제 NCS의 이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이런 기초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와 있었던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찝어드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농업 관련된 지문, 그다음에 문서들이 주어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예절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빠르게 풀고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58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는 의사소통 능력 부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NCS 이론과 관련된 건데요. 저와 같이 공부할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서 이해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59페이지 보시면 3번에 문서의 종류 및 용도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보면은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이 문서의 정확한 특징들 어떤 부분에 쓰이는 것들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의 4번을 보시면 60페이지요. 종류에 따른 문서 작성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빠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공문서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항목 연도, 월, 일을 함께 기입하고 뭐 괄호를 사용할 경우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문서 작성의 기본적인 능력,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경청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은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아는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왔던 것들이요. 63페이지에 이거는 사실 외국인과의 외국어 소통 능력이지만 실제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할 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63페이지에 3번에 이런 항목들 주의 깊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외에 좀 건너뛰고요.
74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는 업무 이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의 종류, 총무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인사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런 것들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는 이번에 표, 이런 거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자, 다음 장에 역시 이런 국제 매너들, 외국인과 만났을 때의 매너들이죠. 인사 예절, 뭐 약속과 식사 예절 같은 것들 우리가 읽어보시면 네,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몰랐던 거 있으면 체크를 해가면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서요. 자, 윤리 부분에서 106페이지 보시면 직장에서의 주요 예절이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와 같이 문제 풀 부분들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인사 예절 같은 거 있잖아요. 첫 인사를 할 때라든지 악수를 할 때 누가 먼저 권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소개를 할 때 당연히 아랫사람, 어린 사람부터 소개를 한다든지, 명함을 교환하는 것도 우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예절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전화 예절이나 이메일, 성 예절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네, NCS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무리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네, 예절에 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부분은 네, 스터디 부분입니다. 유의어, 뭐 반의어 여러 가지 어휘 정리들이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찝어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같이 펜 준비를 해주시고 네,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10페이지입니다. 자, 별표든 형광펜이든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먼저 유의어가 나옵니다. 유의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그 문장 안에서 단어가 정확하게 쓰이는 거, 요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문장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들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왼쪽 줄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뭐 가공, 가짜죠. 허구, 가련하다, 불쌍한 겁니다. 측은. 자, 가직하다, 다붓하다 요런 의외로 고유어들에 더 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가직하다, 우리말은 그 어감이 있습니다. 가까움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가깝다. 자, 유의어 다붓하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간간히 뭐 이런 거 뭐 어렵지 않고요. 간주, 치부, 이게요, 치부로 여기다, 뭐뭐를 간주하다, 뭐뭐로 치부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우리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건데, 알력이라는 말도 갈등과 유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알력이 돌, 알자거든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레바퀴가 삐걱삐걱 맞지 않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세력 다툼, 알력 싸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유의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뭐 거나하다, 뭐 술이 거나하게 얼근하게 취했다 이런 말 쓰고요. 격려, 고무시키는 거죠. 자, 고갱이 또 순 우리말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 부분을 고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곰살궂다, 그 다음에 공명 나왔는데요. 자, 공명이라고 하는 거, 수긍은 우리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자, 공명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공자의 울, 명자예요. 입구자 옆에 세 줄자가 보이죠? 새가 입으로 운다, 요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운다, 같은 동조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유의관계에 들어간 한자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어요. 뭐 사회에 공헌한다, 뭐 과격, 급진, 과격하다, 괄괄하다. 자, 관념적, 추상적 이런 것들은요, 사실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반의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념적, 추상적도 알아두시고요. 뭐 교섭, 서로 의견을 조화시키는 절충의 의미 가지고 있고요. 뭐 기초, 그래서 뿌리 근, 바닥을 뜻하는 근저가 같은 말 되겠고요. 뭐 길가, 귀감이 되다, 모범이 되다, 낙담, 실망하는 거고요. 난삽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거죠. 복잡하고. 자, 낭설에 한자성어 유언비어가 나왔습니다. 자, 체크를 해두시고요. 유언비어랑 똑같은 한자성어
가담항설이 있죠. 길가에 떠도는 낭설, 쓸데없는 이야기, 헛소문을 뜻하는 겁니다. 자, 넉넉하다는 아셔도 가멸다. 자,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비슷한 말로 가멸다, 푼푼하다 요런 말들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 이런 뜻을 가진 유의어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마땅히. 자, 여기 바람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된 바람은 노바람이라고도 하고 북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서남북이 있으니까 각각 다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동풍은 셋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풍은 들어보셨죠? 하니바람, 하느이바람이죠. 하니바람. 그 다음에 남풍은 맞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풍은 된바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등한시하다, 소홀히하다, 묻어나다. 자, 묻어나다가 너그럽다로도 쓰이는데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정도가 어지간하다 이런 말도 묻어나다라고 쓰여요. 자, 또 계속 보시면 미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그 다음에 뭐 발달, 빌미를 제공하다, 화근을 제공하다. 자, 오른쪽 보시면 사이사이, 구매구매 같은 것도 우리가 잘 보기 힘든 우리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서먹서먹하다, 성기다, 수긍, 수척, 그 다음에 시사, 시야, 뭐 안개, 눈한자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승강이 요거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실갱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귀, 동구박, 뭐 과수원길 이거 똑같은 말이죠. 입구고요. 얼개, 그 다음에 업적, 웃돈, 덧돌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더 얹어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양, 자, 먼 바다입니다. 멀 원자. 그래서 우리말로 난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뭐 윤리, 도덕 어려울 거 없고요. 은닉, 은폐 전부 다 숨길 은자를 써서 숨긴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길미라는 표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뭐 일률적, 획일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재능, 뭐 적가, 주춧돌, 차지하다, 찬성, 천지. 자, 건곤이요.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건곤감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의 건곤이 하늘과 땅이에요. 요거를 집어넣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건곤일척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을 건 한판 승부,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또 처음 보는 초름하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초승달을 신월이라고 하고요. 뭐 쾌할,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는 거죠. 허다하다, 수두룩, 많은 겁니다. 호라고 하는 것도 청탁의 의미를 가진다. 한자 자체로 하면은 좋고 싫음,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건데 청탁의 의미를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호젓하다, 한적하고 조용한 거를 뜻하죠. 자, 넘어가서 환영과 곡두가 있는데요. 이때의 환영은 보시면은 가짜, 헛개비 보는 거 있죠? 헛것을 보는 걸 그때의 환영을 이야기합니다. 자, 몰랐던 단어니까 곡두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희롱, 농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힐난,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는 지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넘어간 것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처음 봤든지 아니면 한 번쯤 나왔던지 하는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반이요. 반대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쭉 보시면 가결과 부결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안건이 결정이 되는 게 가결이고 결정되지 않는 게 부결이죠. 그래서 의회에 가결이 되다, 부결이 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 가냘프다의 반대 억세다고요. 간신, 충신, 감정과 이성, 강건과 유약함,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한자를 보시면 반대되는 한자가 쓰였습니다. 개방, 폐쇄고요. 거절과 승낙, 검약과 낭비, 경감과 가중, 경도, 위도, 이거는 지구본에서 경도, 위도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솔하다, 신중하다, 경시, 가볍게 보는 거고요. 무거울 중자 썼죠? 중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곰살궂다, 이거 성격이 좋고 친절한, 하지만 반대는 무뚝뚝하다. 관존, 민비, 광명과 암흑, 구금, 석방 풀어주는 거고요. 군자, 소인, 굴복, 저항,
기발, 평범, 뭐 별로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자, 긴밀하다, 소원하다, 이때의 소원 한자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성길, 소자에 멀, 원자죠. 거리가 있어서 친하지 아니함, 이거를 소원하다, 이때 소원입니다. 자, 꼭 봐두시고요. 자, 길조와 흉조, 꺼림직하다, 개운하다,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이런 게 꺼림직하다는 것이고, 개운하다는 그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낙관과 비관, 낙제와 급제, 자, 낙천과 염세, 우리 염세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정확한 뜻, 세상을 비관한다, 안 좋게 본다, 그게 염세입니다. 정확한 뜻 알아두시고요. 자, 난류, 따뜻한 물, 차가운 물, 한류, 남독과 정독, 남독은 마구 읽어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련하다, 미숙하다가 반의어에 나왔는데 미숙하다와 유치하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농후하다, 희박하다, 자, 요런 거 자주 나왔었던 겁니다. 짙다, 그다음에 희박하다는 별로 없다, 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눅눅하다, 습기가 많은 듯하고요. 보송보송하다, 반의어가 되겠고요. 능동과 피동, 능동은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원과 일원, 단순, 복잡. 자, 어려운 거 없이 오른쪽 넘어가면 단식, 혼자서 하는 거, 복식, 우리 단식조, 복식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단축, 연장, 대승, 소승. 자, 요거는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 그겁니다. 우리 불교의 유파 중에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믿고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에 해당이 되고 소승불교는 뭐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이런 동남아시아에 되는 티벳과 뭐 이쪽과 관련된 게 소승불교예요. 그 다음에 뭐 대작, 독작, 대면대변하다, 이게 바로 낯선 거죠. 자, 싹싹하다. 된서리와 무서리가 있습니다. 된서리가 늦가을에 되게 내리는 그게 된서리고요. 무서리는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든직하다, 분날다도 잘 안 보셨던 이런 단어들인데요. 든직하다, 이거는 경솔하지 않다, 뭐 무게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리고 분날다, 말 자체에 가볍습니다. 날다, 그래서 가볍고 들뜨다, 말과 행동 같은 경우에 보통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맹목적이다, 이성적이다, 무르다, 단단하다, 문외한, 전문가, 문외한은 문 밖의 한나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문가가 아닌 잘 모르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었다, 의심스럽다, 우리가 보통 쓸 땐 믿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이죠. 믿었다 자체는 믿음직하다의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미수, 완수 끝내는 거죠. 밀집, 빽빽한 거고요. 산재, 자 보시면 흩어질 산자입니다. 밀집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라면 산재는 흩어져서 존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방정맞다, 점잖다, 배은, 보은이 은혜를 갚는 거죠. 배은은 은혜를 배반하는 겁니다. 자, 백발과 홍안이 같이 있는데요. 백발은 흰 머리예요. 그래서 늙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홍안은 붉은 얼굴, 즉 혈색 좋은 젊은 얼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과 젊음의 대표 단어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버겁다, 힘겨운 거죠. 만만하다, 범법, 준법, 범인, 자, 보통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자, 보통 사람이 아닌 남들보다 뛰어난 초인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와 동거, 병렬과 직렬, 보수, 혁신, 불문율, 성문율, 즉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되어 있느냐 그 차이죠. 불법, 합법, 비번, 당번, 비범하다, 평범하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다, 아닐 비자를 써서 그렇게 되는 거죠. 비에, 환희, 사후, 살아있을 생전에, 그 다음에 산문과 운문은 우리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문은 줄구를 이야기하고 운문은 운율이 있는 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선천,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후천적, 그 다음에 성숙, 미숙, 소득과 손실, 수두룩하다, 드물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숙녀와 신사, 순행과 역행, 시초, 시작, 종말, 끝이죠. 어수룩하다, 약간 모자른 듯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약삭 빠르다, 반의관계고요. 열성과 우성, 영혼과 육체, 유기적, 무기적,
이단과 정통, 보통 종교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인도와 인수. 자, 인도는요, 사물이나 어떤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인수는 내가 받을 숫자예요. 내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인위, 자연. 자연의 반대가 인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잦다, 드물다, 저속하고, 고상하고. 정오는 낮 12시고요. 그 다음에 자정은 밤 12시가 되죠. 그 다음에 정착, 표류. 표류는 떠다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조객. 여기 조자를 보시면 우리 이거 조문 갔을 때 안 좋은 일, 상을 당했을 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객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의관계 되겠고요. 졸렬, 교묘, 직계와 반계, 축소와 확대, 출하와 입하,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상품을 들여오는 것이냐고 차이고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은요, 권리를 가진, 빚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 빚을 진 사람을 뜻합니다. 자, 퇴화와 진화, 확대와 우대, 학대와 우대, 그 다음에 합법, 위법, 혁신과 보수, 호재와 악재. 자,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 외에 표준어 목록 중에서요, 우리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들이 있는데, 복수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2011년부터 추가된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표준어가 이렇다라는 게 조금 더 우스워요. 남우세스럽다라는 거, 그죠? 남사스럽다라고 우린 보통 쓰고 있는데, 원래는 네, 남우세스럽답니다. 이게요,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언어가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그것까지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목물과 등물이 있는데 우리 등목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내목물, 등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복사뼈와 복숭아뼈, 우리 발 바깥쪽에 있는 발목에 있는 뼈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쌉싸래하다와 쌉싸름하다. 네, 원래는 아니었지만 쌉싸름하다도 인정이 됐고요. 허섭 쓰레기와 허접 쓰레기 잘 봐두세요. 허섭에는 쓰레기고요. 허접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뜻이나 어감이 달랐던 건데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인정이 된 케이스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괴발개발이요. 고양이, 괴짜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고양이 발 개발이 막 찍혀진 어지러운 상태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개발세발이라고 쓰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른 것도 인정이 된 케이스고요.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우리가 다 뜻 모를 거 없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힝허케. 이게 휑한인데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빠르게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휑헌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추가된 표준어 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뭐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요 정도. 그다음에 맨송맨송, 이거는 털이 없이 반반한 매끈매끈한 거를 맨송맨송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맨숭맨순 아니면 맹숭맹숭,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표준어로 인정이 됐고요. 뭐 그 외에 뭐 새초롬하다, 원래는 새치름하다였습니다. 쌀쌀맞게 시침이 되는 태도를 새초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멸치다와 야멸차다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태도가 야무지다의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약간 이기적인 부정적인 의미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순도순 같은 경우에도 네, 같은 오손도손까지 인정이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뒷부분, 네, 다른 것들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표기를 모두 인정하는 짜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택견, 우리 그 전통적인 그런 무예의 하나입니다. 택견이라고 발음대로 쓰셔도 상관없고 견이라고 받침을 넣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품새, 이것도 태권도 동작인데요. 새와 새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추가된 목록들도 쭉 보시면 추가된 표준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가깝습니다. 기존의 표준어로만 인정이 됐던 거 한 번쯤 살펴보시면 아, 이게 표준어구나 알 수 있겠고요. 자, 작장초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식물이에요. 괭이밥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현재와 달랐던 것도 인정이 되는 거, 원래는 꿰다였는데 지금 꽃이다가 사실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것도 추가된 표준어고요. 딴죽, 딴지 걸다, 요게 회방놓다, 어깃장을 부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허접스럽다, 이것도
허름하다와 잡스럽다가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접하다.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15년에 추가된 목록, 마을을 마실. 우리 옆 동네로 뭐 마실 간다라는 표현들 쓰시잖아요. 마실 자체가 마을까지도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예쁘다만 원래 표준어였으나 이쁘다도 가능하게 했고요. 뭐 그 외에 뭐 추가 인정된 거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얘기들이니까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표준어의 활용형과 용법이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것들, 뭐 마와 말아 부정이죠. 마라, 말아라, 마요, 말아요. 여기다가 이제 노란 애, 동그란 애. 자, 요거는요, 원래는 노랗다의 기본형, 히읗이 어간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히읗을 뺀 채로 인정을 하느냐, 그거였는데요. 원래 표준어는 그 히읗을 불규칙 활용으로 탈락을 시킨 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표준어를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히읗에 어간에 그 마지막 히읗이 그대로 붙어 있는 채로 활용이 되는 거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2016년 가장 최근 겁니다. 거방지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좀 애매한데요. 그죠? 몸집이 크다 아니면은 점잖고 무게 있다 이런 표현들로 쓰여요. 그래서 사람이 거방지다 그리고 뭐 걸판지다 이런 식으로 의미 쓰입니다. 건울음은요. 건성으로 우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겉울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까다롭다가 까탈스럽다 추가된 거 실몽당이가 원래 표준어였답니다. 근데 실뭉치 이것도 표준어로 추가가 된 거고요. 자, 원래는 비표준형인데 표준형이 되어버린 경우, 자, 애는이, 엘랑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체언 뒤에 붙어서 그곳을 지정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곳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곳엘랑 가지 마라 라고 그곳 엘랑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 장소라는 뜻을 가진 보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책 없다. 우리 뭐 주대 없이 실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주책 없다라는 완벽한 요 단어가 의미로 파악이 됐다면 지금은 이 주책만 떼어서 주책이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로 추가된 표준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스터디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뒷부분 스터디도 해당 과목 선생님들이 한번 좀 중요한 부분 찝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본격적인 실전 문제들에서 어떤 식으로 유형들이 나왔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